네, 그럼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AWS 테라폼 스터디장을 맡아서 진행을 했던 정지우라고 하고요. 스터디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스터디 규칙이나 진행 내용은 다음과 같이 노션에 정리를 해서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세 가지의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요. 우선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VPC나 서브넷과 같은 네트워크 개념이랑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레이크 구성할 때 사용되는 그런 수많은 서비스들을 실제 고객 사례를 분석해 보면서 공부하는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AWS가 처음인 사람들이랑 아니면 리소스를 조금씩 활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서 실제 사례를 보면서 아키텍처의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선정한 아키텍처에 사용된 서비스를 하나씩 공부를 해보거나 혹은 이 서비스들을 왜 함께 사용했는지 등을 분석해보면서 각자 방식에 맞게 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주에 걸쳐서 3명씩 돌아가면서 발표를 했고 그 과정에서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슬랙을 통해 공유를 하고 또 다시 같이 분석을 해서 의견을 나누면서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테라폼 스터디인데요. 테라폼 같은 경우에는 실습 위주의 강의를 들으면서 또 기본이 되는 VPC, EC2, 로드 밸런서,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까지 구현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 공부 과정도 다음 사진처럼 각자 노션에 정리를 해서 공유를 했고요. 하면서 또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간단하게 트러블 슈팅도 하면서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스터디를 기반으로 간단한 미니 프로젝트를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3명씩 3팀으로 나눠서 2주간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직접 아키텍처를 설계해보고 이를 테라폼으로 자동화해보자라는 목표로 팀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요. 좀 더 비중을 두고자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진행 방식 이런 부분은 다 각 팀의 자율에 맡기고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조의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WS 테라폼 내에 토이 프로젝트 1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이전에 AWS와 테라폼 스터디를 통해 여러 가지 AWS 케이스 기반으로 조사해왔던 내용을 바탕으로 실습해보고 수행해볼 아키텍처를 선정하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 결과 어렵고 복잡한 아키텍처 구조를 설계하는 것보다는 간단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아키텍처 구조로 설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보이는 것처럼 왼쪽의 기본적인 아키텍처에 SM 엔터테인먼트 구조처럼 클라우드 프론트를 S3와 연결하는 구조의 아키텍처를 만들어 보는 것을 프로젝트의 목표로 삼아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말로 설명드렸던 시스템 아키텍처 구조도는 왼쪽의 사진과 같습니다. 사용자는 EC2에 HTTP, HTTPS 통신을 수행합니다. 퍼블릭 서브넷에는 EC2를 생성하고 프라이빗 서브넷에는 RDS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VPC 외부에 S3와 클라우드 프론트를 생성하는 구조로 아키텍처를 설계하였습니다. 이 페이지부터는 설계한 아키텍처 구조의 과정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리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퍼블릭 서브넷을 올릴 EC2와 프라이빗 서브넷을 올릴 RDS를 구성하는 VPC를 생성합니다. 현재 아키텍처 구조 설계를 위해 1개의 퍼블릭 서브넷과 2개의 프라이빗 서브넷을 생성하였습니다. 또한 VPC가 인터넷과 통신할 수 있도록 인터넷 게이트웨이도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VPC를 보호하기 위해 기본 라우팅 테이블이 아닌 새로운 라우팅 테이블을 생성해 주었습니다. 퍼블릭 시큐리티 그룹 보안 규칙으로 HTTP와 HTTPS에 대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규칙을 추가하였고, 프라이빗 보안 그룹과 규칙으로 마리아DB에 대한 인바운드 규칙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VPC에 올릴 EC2와 RDS를 생성하였고, 전체 큰 컨테이너 틀을 이루는 S3도 생성하였고, 다음과 같이 클라우드 프론트도 생성을 해주었습니다. 네, 클라우드 프론트 생성까지는 잘 진행이 되었으나 클라우드 프론트로부터 서버에 접속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음 사진과 같은 권한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원들과 오류 공유를 하고 회의를 해봤지만 아직 해결을 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어 이 부분은 조금 더 공부하며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AWS 테라폼 스터디 2조이고 김주영, 박다정, 주윤이 3명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사용자로서 익숙한 서비스를 시나리오로 선정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배달의 민족 서비스를 설계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앞서 해당 기능과 인프라를 가정하였습니다.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라이더의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기능과 주문 배달 이벤트에 대한 알람 기능, 사용자의 주문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주문 API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인프라적인 부분에서는 배달의 민족이 글로벌 서비스지만 국내에서만 서비스한다는 가정을 하였고, 인프라 구축에서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은 꾸준히 늘어나는 트래픽에 대응 가능하고 갑자기 많은 트래픽이 모여도 대응 가능한 유연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의 전반적인 아키텍처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크게 서버, 주문 상태 관리, 위치 관리, 이미지 소스 관리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버입니다. 유동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했기에 오토스케일링 그룹의 EC2 인스턴스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서비스별로 그룹을 준비하여 더 효율적으로 트래픽과 시스템 장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클라우드워치 기능으로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주문 상태 관리 부분입니다. 다양한 서비스가 상호 연결되고 이벤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AWS 스텝 펑션 워크플로우를 이용해 이를 자동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주문, 배달, 결제 등 각각의 서버와 SNS SQS 기능을 연결하여 새로 발생되는 이벤트 토픽을 전달하고자 하였고, 다이나모 DB를 메인 데이터베이스로 이용하여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실시간 위치 추적 기능입니다. 로케이션 서비스는 대상의 위치, 배송 차량 및 목적지 저장, 추적, 최적 경로 계산 및 지도 표기 등 다양한 위치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능입니다. 이를 이벤트 브리지를 통해 관리하고 SNS SQS를 활용해 엔드 유저에게 공지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 관리입니다. 이미지 자료는 S3 버켓을 활용하여 저장하고 클라우드 프론트 서비스를 이용해 더 빨리 콘텐츠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조는 테라폼 중 설계한 기능 중에서 네트워크, 오토스케일링 서버, 주문 상태 관리 부분을 구현하였습니다. 다른 조와 겹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소개해드리자면, 우선 서비스별로 모듈을 분리하여 주문 상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토스케일링 그룹에 관련해서는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생성하기 위해서 라운치 컨피규레이션을 설정하여 서버 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설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2개의 서브넷으로 구성된 서비스별로 3개의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생성하여 가용성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토스케일링 그룹에 ALB를 할당하여 트래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2개의 서브넷에 3개의 서비스씩 총 6개의 EC2 인스턴스가 생성될 수 있도록 테라폼을 이용하여 설정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AWS 테라폼 3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위와 같이 시나리오를 설계했고, 저희 핵심 서비스는 특정 국가의 IP를 제한하는 것과 사용자 맞춤 서비스를 통해 상품 추천 기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이 3티어를 기반으로 설계했습니다. 보안을 위해서 와프와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했고, 개인 맞춤화 서비스를 위해
퍼스널라이즈를 사용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WS 와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 시나리오 중 하나였던 특정 국가의 IP 접근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접속을 시도할 때 클라우드 프론트와 와프 조합을 사용했습니다. 와프는 보안 측면에 따라서 클라우드 프론트, ALB, API 게이트웨이에 연동이 가능한데 이 중에서도 클라우드 프론트와 연동한 이유는 디도스 공격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트래픽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현재는 국내 서비스만을 제공하지만 서비스 국가 확장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프론트와의 연동을 선택했습니다. 국내 한정 서비스일 때는 비용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어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지만 시나리오상 서비스 국가를 확장할 계획이고 보안 아키텍처는 한번 선택하면 다시 바꾸기 어려워 클라우드 프론트와 와프 조합을 선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맞춤화를 위한 아키텍처 구조입니다. 개인 맞춤화를 위해 VPC 엔드포인트에서 받아온 데이터를 S3에 저장하고 근류 데이터 부류에서 전처리해준 데이터를 퍼스널라이즈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 맞춤화를 진행했고 람다 함수와 API 게이트웨이에 거쳐 유저에게 상품을 추천해줄 수 있도록 아키텍처를 설계했습니다. 퍼스널라이즈는 머신러닝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사용자 맞춤화 환경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로 저희는 이를 활용하여 고객이 클릭했거나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 등의 데이터로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제품을 추천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S3에 저장된 데이터를 퍼스널라이즈하기 전에 급류 데이터 부류로 데이터 전처리를 거친 후 보다 정확한 개인 맞춤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이 아키텍처를 테라폼으로 자동화해봤는데요. 그 과정에서 코드의 과도한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이슈가 발생했었습니다. 저희는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한 테라폼 모듈을 발견하였고 이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테라폼 모듈은 일종의 라이브러리로 리소스나 데이터 소스와 같이 다양한 모듈이 테라폼 레지스터리에서 푸블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모듈은 루트 모듈과 차일드 모듈로 나뉘는데 루트 모듈은 테라폼 커맨드가 실행되는 모듈이고 차일드 모듈은 루트 모듈을 포함한 다른 모듈에서 호출되어 실행되는 모듈입니다. VPC를 생성하기 위한 트리 구조는 아래와 같은데요. 사진상의 모듈은 VPC만을 생성하기 위한 예제 구조이기 때문에 모듈의 하위 폴더에 VPC만 있지만 EC2, 시큐리티 그룹 등 다른 리소스 또한 분리하여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메인 테라폼 파일에는 VPC 모듈이 선언되어 있고 소스를 이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모듈의 위치를 명시해 줍니다. 모듈 내의 VPC 테라폼 파일에서 사용할 리소스의 상세 정보 또한 메인 파일에 선언되어 있고 모듈 내의 버라이어블 파일에는 사용할 변수를 저장하고 아웃풋 파일에는 만들어진 리소스에 대한 아웃풋 정보를 담는데 이때 참조 가능한 속성들을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테라폼 코드로 VPC를 생성해 주었고 콘솔창에 성공적으로 VPC를 생성했습니다. 이상으로 AWS 테라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